마지막 회차죠. 마지막 회차인데 지금 원방,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도형 종합도 있긴 한데 도형 종합까지 못 가긴 했어요. 문제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도형 종합까지 못 가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근혁이를 제외하고는 다 네 반이죠. 그죠? 도형의 종합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이제 평면좌표,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 평행이동, 대칭이동 내용이 섞여버린 내용이 사실 제일 킬러인데 그러니까 도형 파트 단원에 내가 지금 5단원이라고 만드는 프린트 요 자체도 문제가 지금 많아요. 문제가 물론 서울권 문제도 넣기 때문에 25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계속 풀 건데 뭐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회차여서 오늘 회차에서 이제 웬만하면은 요거 맨 마지막 문제 있죠. 원의 반식 맨 마지막에 풀 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도 뭐 난이도 좀 있는 것들만 풀 겁니다. 빨리 최대한. 그다음에 도형 종합 문제는 뭐 추후에 내가 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주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는 다 다루겠고 자료는 줄 겁니다. 자료는 다 줄 거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든 아니면은 뭐 창수쌤이랑 여기서 근혁이를 반을 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올려가지고 반에서 그냥 같이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맘이에요. 농담이에요. 내 맘이라니. 창수쌤하고 얘기해봐야죠. 자 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자 요게 지금 A라는 고정점이랑 B라는 고정점 두 개 준 다음에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선분 AB 위에 점 P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 일자리인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접점을 QR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부점, 그러니까 선분 위에 있는 점이긴 하지만 외부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서 접점과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게 고정점이 아니거든요. 저 선분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고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QR 값도 달라지겠죠. 선분위에 어떤 점을 Q를 찍느냐, P를 찍느냐에 따라 접선을 그려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QR 길이가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QR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극선의 방정식을 쓸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극선의 방정식 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고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가 이걸 고정점으로 풀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은 빨리 A, B의 직방을 세운 다음에 그 직방 위에 있는 A, 몇몇 A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희 왜 다들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아니 너희 당연히 점 찍어보면은 4,4가 뭐 이쯤에 있는 거고 얘가 A야 B야? B인가요? 얘가 B잖아요. 4,4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1가 1, 2, 3, 4, 5, 6 해서 여기가 이제 B, A인데 이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중심이고 요런 원이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선분이 어떤 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긋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접점하고 접점 만나는 그 두 접점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랑 최소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접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 접선 그린 다음에 극선의 방정식을 써도 사실 문제는 풀려요.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린 다음에 그럼 생각해봐. 여기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뭐 요렇게 그어지고 얘가 뭐 요렇게 그어질 텐데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우리가 어차피 길이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극선을 쓴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극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접근해도 문자로 식은 나옵니다. 다만 문자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로 잡아야 돼? 내가 이 점 좌표를 A, 뭐뭐 A라고 잡는다면 그 문자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요? 4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문자 정리하는 게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원이 있고 이 원에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접선 길이의 각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요런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접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때가 여기 길인데 그죠?
근데 원이 여기보다 훨씬 멀어졌어요.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접선 이렇게 돼버리고 원에서 이게 수직이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거에 수직돼야 되니까 요렇게 되지면서 요렇게 되져요. 나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원이 있고 얘가 어쨌든 어떤 직선이잖아요. 어떤 직선상 위를 움직이는 점하고의 접선을 그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 제일 가까운 점. 이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뭔가 스위칭 될 거거든요. 양쪽이 대칭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최대고 최소인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렸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접점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게. 근데 지금 얘가 만약에 멀리 떨어졌어.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걸 이렇게 비틀지 말고 그냥 이 선상에서 멀리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선상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럼 이 선상에서 그대로 멀리 멀어지면 얘가 접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선 여기잖아요. 근데 접점이 여기서 더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접점이 멀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멀어져요. 그럼 이쪽도 멀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여기 요 길이니까 길이가 더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집니다. 그 말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차라리 제일 가깝게 되는 점이랑 제일 먼 점을 찾아서 푸는 게 그냥 고정으로 푸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너희 이거 직선 기울기 몇이에요?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직선 기울기 2죠? 근데 이 원의 중심이 몇이에요? 0,0이니까 이거의 수직 기울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선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좌표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 좌표선상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쪽을 하나 그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1,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하면은 좀 더 확대해서 그려줄게요.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뭐 요런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접점이 왜 접점일 텐데 중심하고 이쪽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접점하고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잖아요. 외부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그리고 여긴 뭐예요? 반지름 1 아니에요? 그럼 얘랑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요 길이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요 길이 구해지겠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곱한 건 요 길이하고 여기서 수선 내린 길이 곱한 거와 같습니다. 얘랑 얘 곱한 게 얘랑 얘 곱한 거랑 같잖아요. 어차피 2분의 1 할 필요 없잖아. 삼각형 넓이식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얘랑 얘 곱한 거를 뭘로 나눠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나눠버리면 요거 길이 나오지 않나요? 그거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한 게 되겠지. 거의 이 구조에서 그거 하면 돼요. 오케이? 그게 제일 이제 가장 짧은 거리일 겁니다. 접점과 접점의 가장 짧은 거리. 제일 가까울 때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가 멀어요? 여기가 멀어요? 왼쪽 아래가 멀죠. 오른쪽은 이게 대각선이니까 4루트 2니까 16 더하기 16 32 루트 32만큼의 길이고 여기는 36 1이니까 루트 37 길이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에서 접선 그린 걸로 하면 편합니다. 근데 또 조만한 그림에다가 막 그리려고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되게 쉽거든요. 이쪽은 이제. 그래서 나 왜 여기가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버리면 여기가 그냥 너무 쉽게 나와요.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는 그냥 몇이야?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한 거랑 여기서 수선 내린 거랑 요거 길이 곱한 거랑 같겠지. 그럼 이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한 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최대일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문자상으로도 구할 수 있긴 해요. 문자상으로 구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식이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가장 짧을 때랑 가장 멀 때 그냥 특정 좌표를 해가지고 점을 해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a, 뭐 2a 빼기 4라고 자꾸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냥 숫자 잡고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계산이 근데 좀 지저분하긴 해요. 계산이. 보기 봐봐. 1, 2, 3, 4, 5번 봐봐. 계산 깨끗할 것 같아? 아니야. 애당초 m하고 n 곱해가지고 제곱했는 게 전부 다 분모가 30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내 풀이 과정에 루트 37분의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식이 일단 지저분하고 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솔직히 생각해봐. 루트 37 있죠? 36 더하기 1 아니야? 그럼 이쪽하고 연관성이 있겠지. 그게도 생각해줘야 약간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됐죠? 답은 5번 나옵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프린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진짜 찐으로 좀 약간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고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여기 지금 총 몇 문제니? 뒤로 넘어가면 14문제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14문제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거의 절반 정도는 최단거리 문제예요. 근데 최단거리 문제는 사실 찍어야 되는 점이 많을수록 그리고 좀 헷갈리게 말수록 좀 짜증나는 것 뿐이고 너희가 진짜 이 평행이동, 대칭에서 좀 많이 어려운 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여러 번 하는 문제도 있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을 이차함수랑 섞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물어보는 게 껄끄러운 건 많아요. 근데 빨리 할 건 빨리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작년 고음 문제죠. 친절하게 그림도 줬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있고 3,5 있고요. x축으로 움직이는 점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위로 움직인다는 건 고정점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거의 최단거리 문제니까. 그다음 D는 y축 길이를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AP 길이랑 BQ 길이가 몇이래요? 1을 만족하는 PQ래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고정점인데 P하고 Q는 그냥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1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B에서 Q까지의 길이가 1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P하고 Q의 자취는 뭘까? 1이겠죠. A라는 고정점에서 거리가 1인 거고 B라는 고정점에서 거리가 1인 거니까. 그럼 너희 이해를 좀 도우려고 내가 그래도 그림은 좀 그릴게요.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문제에 이런 거 있고 Y는 X선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좌표가 일단 몇 코마 몇이죠? 마 7, 마1인가요? 1, 2, 3, 4, 5, 6, 7 여기. 요게 A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좌표는 3, 여기입니다. 5. 그죠? 맞니?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뭐 제그 막 이렇게 되는 걸로 해놨잖아요. 뭐 X축이를 찍어야 되는 게 C인 거고 Y는 X선상에 있는 게 D여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 너희한테 막 그림이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뭐 요렇게 띠릭 한 다음에 요렇게 C 대충 찍었다가 띠릭 하고 뭐 이쪽에 뭔가 대충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C 길이 더하기 CD 더하기 DQ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M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 길이 합의 최소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최단거리 문제일 거고 그때가 될 때 D좌표를 찾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P하고 너희가 지금 그림엔 없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P라는 놈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원 그린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 P는 무시해도 되죠. 왜? 그냥 A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최단거리 찾은 다음에 못 빼면 돼? 반지름 1 빼면 돼요. 그럼 이쪽도 그냥 요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에 이제 반지름 길이 1짜리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현재 너희한테 주어진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느낌. 그죠? 근데 지금 찍어야 되는 선상이 어디예요? X축이랑 Y는 X 이렇게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띡띡 하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야? 관통선이잖아. 일단 우리가 최단거리 할 때 여기 해가지고 띡띡 찍는 거면은 그냥 대칭시키는 거지만 얘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요. 그럼 그냥 여기 직선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풀 때 가끔 이걸 또 다시 대칭시키는 애들이 있어. 아니 그냥 관통선이면 그냥 직선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지. 같은 선상에 있는 걸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는 그냥 S축에서 관통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디에 찍고 가야 되는 거야? Y는 X선상을 찍고 B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로 대칭시켜버리면 yx의 대칭이 여기 있죠. 여긴 몇 코마 몇이야? 5,3 아니에요? 요점? 그럼 요점에서 그냥 요점을 뭘로 연결시켜버리면 직선으로 띡 하고 연결시켜버리면 그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고 이때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대칭되는 여기 있잖아. 정확히 대칭되는 여기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요점 있죠. 요점을 Q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 마 7,1인가요? 마1 여기랑 여기까지의 거리 있죠? 거리에서 몇을 빼요? 2를 빼야 돼요. 그게 m이야. 근데 그러니까 m 플러스 2가 분자에 있는 거지. 빼지 말라는 거야. 그냥 m 플러스 2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2는 그냥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에서 5,3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가지고 분자에 넣어주시고 그럼 그때 무슨 좌표 찾아야 돼? 여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D를 찾아야 원점에서 거리해가지고 대신 얘는 yx에 있으니까 뭐 k, k겠지. 그럼 내가 k 찾은 다음에 거기다 루트 2만 곱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찾아? 얘랑 얘 가지고 뭐 세운 다음에 직선의 방식 세운 다음에 yx와의 교점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교점이 나오면 그 요 길이에다가 몇을 곱하자? 루트 2를 곱하자. 그걸 분모에 넣어주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최단거리 문제.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1번 문제 다 풀면 답 2루트 5 나옵니다. 내가 이따가 오늘 다 이따 줄 거예요. 답지하고 다. 2번 볼게요. 작년 다정 문제입니다. 자, 얘는 그냥 말로만 좀 설명할게요. A에서 출발해서 어디 찍어야 돼요? Y축 찍어야 되죠? 근데 거기 찍고 또 어디 찍어야 돼요? X축 찍어야 되죠? 그 다음 또 어디 찍어야 돼요? Y에서 찍고 B로 가야 돼요. 찍어야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죠? 그리고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풀려면 먼저 A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킨 점을 찍습니다. A를 Y축에 대칭시킨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B도 얘들아 Y넥스 찍은 다음에 Q로 가야 되는 거니까 B를 뭐에 대해 대칭시켜요? Y넥스에 대칭시킨 점을 찍습니다. 근데 그러고 바로 직방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 Y넥스를 찍었는데 또 X축을 찍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B를 Y넥스에 대칭시킨 점이 4,6 아니에요? 얘를 또 뭐에 대칭시킨다? X축에 대칭시키면 뭐가 되죠? 4,-6 되겠죠? 그럼 4,-6이랑 아까 A, Y축에 대칭시킨 마3,8까지의 거리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심플하죠? 넘어갈게요. 자, 작년 다정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 패턴 문제도 되게 내신에 잘 나오거든요. 어떤 점을 준 다음에 계속 뭔가를 뭐 대칭 하라는 거예요. P1이 몇이에요? 6,7이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설명이 돼 있을 거야. 맨 처음 P1을 뭐에 대해 대칭해봐라. 그 다음에 P2를 또 어떻게 대칭해 이동해봐라. 또 P3을 또 대칭해 뭐 이동해봐라 할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찾으래요? 구하는 답. P. 2028이죠. 이 구조가 진짜 2028번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분명히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올까? 반복성이나 주기성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주기성 찾아야 돼. 근데 잘 들어요. 이거를 너희가 통상 쉬운 문제는 한 3번, 4번 정도만 해도 원래 좌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진짜 재수 없으면 10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재수 없으면 10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별도의 해설은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너희가 맨 처음에 점 어디 찍고 6코마 마치 딱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에 대해 대칭하래? Y넥스에 대칭하래. 그거 P2 딱 찍은 다음에 그럼 P2 좌표도 옆에 적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P2 너희가 좌표 표면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푸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칭성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랑 뭐에 대한 대칭밖에 없어요. Y축에 대한 대칭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맨 처음에 P1이 몇이야? 6,7이죠. 사실 뭐 똑바로 찍을 필요도 없긴 하거든요. 사실 6,7인데 그냥 할게요. 근데 찍어. 그럼 얘가 이렇게 대칭된 찍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게 하다 보면 자기 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언젠가 내 점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막 그린 다음에 하면 오히려 헷갈려. 일부러 6, 마칠로 애매하게 준 거야. 6, 마칠하면은 너희가 이거를 막 해보고 여긴가 여긴가 막 헷갈리고 또 요거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보다 뭐가 나을 수도 있냐면 P1을요 그냥 A, B라고 해요. 그럼 P2는 뭐겠니? 뭐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Y축 대칭이잖아. 그럼 뭐야? B, A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대칭하는 거예요? Y축 대칭이죠. 그럼 P3은 뭐예요? Y축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B, A죠? 그럼 P4는 또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또 이게 Yx 대칭, Y축, Yx 대칭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요? Yx도 대칭하면? A, 마비 되겠죠. 그럼 P5는요? 마이너스 A, 마비 되겠죠. P6은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되겠죠. P7은요. B, 마이너스 A 되겠죠. P8은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아, 내가 헷갈렸나? 바꿨고 마이너스 붙였고 바꿨고 마이너스 붙였고 바꿨고 마이너스 붙였고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라 바꾸자. P8에 바꾸면 마이너스 A, B죠? 그 다음에 이제 P 구하면 몇이에요? A, B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냥 어차피 언젠가 돌아오는 거니까 숫자 해가지고 점을 다 찍어서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어쨌든 얘가 그러면은 9번째가 예좌표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번마다 반복되는 거야? 8번 반복되는 거죠? 그럼 빨리 뭐야? 2028을 뭘로 나눠요? 8로 나누면 8이 16하고 40이니까 8로 40 해주시고 28이니까 8, 3, 24 되면서 나머지가 4잖아요. 그럼 1, 2, 3, 4 얘네. 그죠? 근데 처음 좌표가 A가 몇이었어요? 6이고 B가 마칠 아니어서 그럼 얘는 뭐예요? 6,7이죠. 답 5번.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쭉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반복성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자로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덜 헷갈려요. 덜 헷갈립니다. 너희 100이면 벽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한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그게 틀렸다는 아니에요. 본인이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면. 근데 이제 굳이 찍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왜냐면 이 문제는 더더욱이 대칭에 대한 게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Y는 X랑 그다음 Y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꿍꿍꿍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알겠지? 그다음 4번 볼게요. 이건 내가 본반 S1반 본반 수업 때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던 거고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게 A에서 출발해가지고 X축 찍은 다음에 Y는 E 찍은 다음에 그냥 B로 바로 갔죠. 찍어야 되는 게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너희가 이 문제랑 내가 구별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선상이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찍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찍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얘를 여기로 대칭한 걸로 해가지고 얘를 여기에 대칭시켜서 이렇게 있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 문제는 쉽죠? 이 문제는 그냥 B를 2에 대해서 대칭해서 위로 올려버리고 A를 뭐에 대해 대칭시켜요? X축에 대칭시켜버린 다음에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끝입니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공교롭게 내가 지금 S1 수업 시간에 도당곡고 기출을 풀어가지고 이거 문제를 아는 학생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지금 중심이 8,0이고 반지름 길이 R인데 해당 원을 움직이는 두 점 PQ 있어요. 여기서 그냥 원 하나 준 다음에 두 점 PQ라고 하면 무시하세요. 이게 분명히 이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두 점 PQ는 그냥 자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점 P를 YNX에 대칭 이동한 점, 그러니까 이제 YNX에 대칭 이동한 원위를 움직이는 게 P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점을 움직이는 걸 Q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자취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동한 거 가지고 각각의 원위를 움직이는 점 가지고 뭐 했더니 기울기 만들었다니 기울기의 최소값이 몇이래요? 0입니다. 기울기의 최소값이 0 됐고 기울기의 최대값이 몇이 됐어요? 5분의 12가 됐다고 했죠? 이걸 보는 순간 너희가 뭘 캐치해야 되느냐? 어떻게 크기가 같은 원이 접선 기울기가 0이 되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확실한 건 너희가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학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8,0에서 이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yx에 대칭한 거는 당연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선상에 찍히면서 이런 원이 그려졌겠죠. 내가 지금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랑 얘가 이제 이 선상으로 좌우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게 오른쪽 이동인지 왼쪽 이동인지 몰라. 근데 얘가 D 이동을 할 건데 그럼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랑 얘가 이동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딱 찍은 다음에 기울기를 만들어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기가 나와요.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랑 이 선상에 어떤 원이 있더라도 기울기는 음수가 나온다니까. 아니, 이러면 양수밖에 안 나오긴 하겠다. 이러면. 근데 이제 최소값이 몇이 나와준다고요? 기울기가? 0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0이 나온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어떤 가로선상에 있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되고 아래쪽에서 이런 선상이 돼줘야 일단 기울기가 0이 나오거든요. 이해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몇이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지름 길이가 4가 된다는 걸 캐치를 한 다음에 너희가 그림을 다시 생각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쉬워져요. 아, 반지름이 4니까 여기 8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yx가 있었을 거고 대칭되니까 여기 지키고 얘가 아, 내가 이런 원이 됐구나 일단. 그러니까 일단 이 접선 길이가 뭐가 돼요? 0이 되거든요. 기울기는. 근데 이건 얘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 이동해야 되는데 그 다음 기울기의 무슨 값이 최대값은 몇이 돼야 돼요? 5분의 12가 돼야 돼요. 최소값은 몇이 돼야 되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면 최소값 음수 나오죠. 그럼 얘가 왼쪽으로 이동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왼쪽으로 적절하게 조금 이동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일단 가장 작은 기울기는 0이 맞아요. 이렇게 지운다고 생각하면 가장 작은 기울기는 0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럼 가장 큰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공통 내접선이야 외접선이야? 내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5분의 1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가장 그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지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원과 원으로 공통 내접선 같은 거 나왔을 때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x축이니까 크기가 같죠? 크기가 같기 때문에 공통 내접선 같은 경우는 공통 내접선에 이렇게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이 어디에 생긴다고 했어요? 각각의 원의 중심을 딱 연결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각각의 반지름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반지름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중점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이제 8에서 K만큼 더했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A, 0이라고 해버리면 이 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0,8이니까 2분의 A,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지나고 기울기 A짜리 직방을 세운 다음에 걔가 얘하고의 접선이 되면 된다라고 하면 A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A가 딱 숫자가 만약에 나왔어. 당연히 X좌표, A좌표 음수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8에서 얼만큼 왼쪽 이동해야 얘가 됐을 거 가지고 K 찾는 게 제일 빠르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원 하나 줬죠. 근데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랑 B를 줬는데 A가 A, B고 B가 C, D거든요. 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뭘 찾으라고 했냐면 A 플러스 C 분의 뭐 찾으라고 했어? B 빼기 D죠. 일단 이게 X좌표의 합이에요? 차예요? 현재 합이죠. 얘는 Y좌표의 뭡니까? 차예요. 일단 방향은 맞아. A, C, B, D 맞아. 근데 분수인데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차가 뭘 의미하는데? 뭔데? 못 찾아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얘를 어떻게 봐야 되죠? A 마이너스 C분의 B 마이너스 D 이렇게 본다면 얘는 어디랑 A, B랑 마이너스 C, 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C, D는 얘를 무슨 대칭한 거예요? Y축 대칭한 겁니다. 그럼 Y축 대칭한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면은 원래 원이 지금 어디 그려져 있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5,0 반지름 3. 대략 뭐 요런 원이네.
요런 원이고 얘가 y축의 대칭이니까 이쪽에 있는 원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이 a, b가 되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c, d가 되는 거지. 그럼 두 점으로 만들어진 기울기의 최대값이니까 이번에도 뭐예요? 공통 내접선 기울기네요. 근데 얘는 지금 공교롭게 이 내접선이 어디에 지나야 돼요? 원점 지나죠? 그럼 이래버리면 얘 그냥 y는 mx라고 해버린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냥 접선 기울기 m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게 공통 내접선이랑 공통 외접선의 길이 찾는 문제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공통 내접선, 외접선 개념 생각해가지고 기울기값 찾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답은, 아니 뭐 답지 나중에 줄게요. 이거 답은 4번 나옵니다. 자, 7번 볼게요. 작년 아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직도 내요. 그러니까 어떤 딱 fx, y는 이 도형이다라고 한 다음에 아랫게 나타내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걸 아직도 내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너희가 정확히 이해만 해놓고 나면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수업할 때 뭐 내 본반 수업 때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좋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fx, y는 0이라는 그래프 모양을 준 다음에 뭔가를 찾으라고 할 거 아니야. 얘를 찾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내가 좀 종류를 몇 개 적어볼게요. 요런 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f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뭐 이거 찾으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f y-2, y-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일단 얘가 제일 쉽죠. 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자 x축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왜? 뭐 다른 대칭이동이 안 보이거든. 얘는요? 얘는 일단 바로 생각하지 말고 얘가 되기 전에 일단 얘를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먼저 만들고 얘가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묶이죠. 얘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얘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뭐에 대해 대칭시키고 원점 대칭시키고 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다? 이만큼 이동시켰다. 항상 묶어줘야 됩니다.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 다음에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는 대칭성이 안 보이니까 바로 평행이동을 직방으로 했잖아요. 얘는 내가 뭐부터 했어요? 대칭이동성 있는 거 보고 대칭이동 먼저 한 다음에 평행이동성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x랑 y 위치 바뀌었죠.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 fx, y는 0이 f, y, x는 0으로 먼저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은 거 어디 있어? 여기 붙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y는 x에 대칭시켰어. 그 다음에 얘가 y, 마이너스 x는 0 됐다는 게 얘가 무슨 대칭한 거예요? y축 대칭한 거죠. 맞지? 그냥 이게 자리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 fy 빼기 2 얘를 마이너스 묶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x 빼기 3은 0으로 했다는 건 얘가 어떻게 또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yx에 대한 대칭성이 보이면 yx에 대한 대칭성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대칭. x 바로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확인해서 축대칭 하시고 맨 마지막에 평행이동하는 게 제일 그냥 심플합니다. 물론 원래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덜 헷갈리더라고요. yx에 대한 대칭성이 보이면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칭? 축대칭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라.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식은 현재 얘죠. f 2-y, 1 빼기 x입니다. 일단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놔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그럼 일단 xy 위치 바뀌었죠. 그럼 얘가 이 모양이 되려면 일단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f
y, x로 만드는 게 좋아요. 무슨 대칭? y는 x의 대칭. 오케이? 그 다음에 x랑 y 앞에 전부 다 뭐 붙었니?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하면 얘는 무슨 대칭한 거야? 이거 대칭한 걸 또 원점 대칭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얘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 책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yx에 대칭시켜봐요. 너희 지금 7번 문제에 있는 이거 yx에 대칭시켜도 변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걔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한테 지금 있는 그래프가 사실 요거잖아. 일단 뭐 작게 그릴게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얘 y는 대칭 변화 없어요.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죠. 맞아? 근데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위로 몇 칸? 두 칸 오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지? 그럼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이거 너희가 지금 어설프게 이해하면 나중에 틀려요. 그냥 이거는 기계적으로 똑똑똑똑 하는 정도로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너희 이거 맨 마지막에 이제 북일기출 보면은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아가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되게 헷갈려요. 이거 또 거꾸로 되돌아가는 걸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똑바로 제대로 이해를 해놔야 이 정도 문제 정도면 난 쉽게 풀고 있겠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충분히 너희 뒤통수 치는 난이도로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7번 됐고 8번 보겠습니다. 일단 8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8번이 내 생각에 이게 아마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문제일 텐데 이게 아마 뭐 30번이나 한 21번 될 겁니다. 내 생각엔 30번 정도 같은데 일단 구조적으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는 너희가 한번 읽어본 학생이 있을 텐데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는 gx 그래프와 일치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한 그래프가 gx 그래프란 소리지. 그지? 오늘 한규 되게 피곤해 보이네. 잠을 못 잤니? 그럼 왜? 마지막 수업이라서 그래? 졸려? 아니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내가 엊그저께 고3 학생 수업하는데 고3 학생 10몇 명 앉혀놓고 수업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진짜 깨우기도 미안할 정도로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왠지 내가 얘 이름을 불러서 깨우면 얘가 너무 민망해할 것 같은 거야. 막 얘 옆에서 막 쳐다보고 있어. 얘가 너무 그러니까 뭐 무슨 춤추는 것처럼 진짜 뻥 아니고 진짜 원래 졸면 이 정도면 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힘든지 막 몸을 못 가누는 거야. 근데 얘가 내가 얘를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결국엔 나중에 깨우긴 했거든요. 깨우긴 했는데 하면서 깨우긴 했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는 건 아닌데 되게 힘든 표정이죠. 누가 봐도 나 힘들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불러봤어요. 자 봅시다.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fx고 얘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가 gx인데 fx랑 gx랑 같다라고 넣었다는 건 사실상 방정식인데 이게 교점을 의미하죠. 내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원래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켜온 그래프랑 몇 번 만나야 돼? 2번 만나야 돼요. 2번 만나게 해줘야 돼. 반드시. 그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교점을 알파, 베타 갖는다고 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때는 원본 그래프 fx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사이는 이게 원점 대칭시킨 gx 그래프를 그린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얘들아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거 따져보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2차 함수의 정체를 몰라요. 2차 함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밑에 걸 이제 봤더니 hx는 h알파, h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fx랑 gx의 교점의 작은 좌표가 알파잖아요. 그죠? 그럼 그 h알파 그 교점의 높이에서 띡 하고 가로선 그은 거 있죠? 그게 지금 hx 그래프하고 몇 번 만나야 돼요? 3번 만나야 돼요. 이게 일단 구조적인 특징을 주는 거겠지. 그 다음에 x1이랑 x2랑 x3을 더한 게 3이 돼야 되고요. x2에서 x1을 뺀 길이랑
x3에서 x1을 뺀 길이, 그러니까 좌표의 차죠. 그게 이제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 hx 그래프의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1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얘들아 이게 사실 맨 처음부터 해봐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생각. 우리 fx의 정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최고치 함계수 양수란밖에 모릅니다. 그럼 내가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으로 내가 2차 함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원점 대칭된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쪽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만나게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얘가 위에 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그럼 얘가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교점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얘가 x축하고 만나야 된다는 형태가 될 거고.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럼 이거의 원점 대칭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얘가 뭐 이쪽으로 올 거고. 그지? 뭐 대강적으로 빨리 생각하면 여기 만났으니까 얘는 또 이렇게 돼 버리나요? 여기가 대칭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런 때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네 둘이 2번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지 얘가 만날까라고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일단은 이 fx 그래프가 해 하나는 왼쪽에 가져야 돼요. 해 하나는 왼쪽에 가져주는 형태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원점에 대칭하면 얘가 어딘가 한 이쯤에 찍힐 거고 그죠? 여기가 여기 지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 줬다면 꺾인 다음에 만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에 원점 대칭 이쪽에 교점을 가져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 라는 약간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문제에서 맞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2번 만나야 되잖아. 물론 이 fx 그래프가 축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축이 어느 쪽에? 왼쪽에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원점 대칭한 거는 당연히 어디 생기는 거야 또? 여기 대충 있지 꺾이겠으니까 얘 좀 넓게 이렇게 해버리고 비슷한 구조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지나고 뭐 대충 이렇게 되고 꺾인 다음에 교점 갖는 걸로 이렇게 이쪽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또 꺾인 다음에 교점 갖는 걸로 맞나?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긴 하겠지. 그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교점을 지금 내가 2개 갖게 했죠. 그럼 얘가 됐다고 생각하면 원래 원본 그래프가 지금 fx잖아요. 교점 바깥쪽은 fx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점 바깥쪽은. 교점 바깥쪽은 이렇게 fx가 되는 거고 안쪽이 이렇게 됩니다. 이 구조라면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되죠? 근데 알파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 hx 그래프하고 3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원래 다 체크해야 되는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풀어본 학생들은 대강 이거 바로 이 모양인 걸 알아채요. 사실은. 이 모양인 걸 알아채는 거고 그럼 이 구조에선 되는지 보자. 이 구조에서는 그러면은 바깥쪽이 원본이고 안쪽이 이제 gx 그래프가 되면서 여기를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파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뭐로 볼 수 있는 거겠니? 베타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몇 번 만나는 거 가능해요? 3번 만나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현재 지금 가조건까지는 가장 이상적으로 맞는 그래프인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조건까지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거라니까 일단. 아 대충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교점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 알파가 어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x1이 알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죠. 여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3이겠지.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hx 그래프긴 하지만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 있죠? 얘가 원본 fx고 이 위로 볼록이 뭐예요? 니네 오늘 자꾸 이런 식으로 무표정으로 일관할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서.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 x1하고 x2하고 x3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차 함수에서 어떤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는 어디의 대칭이에요? 축의 대칭이에요. 꼭지점은 축의 대칭입니다. 아하. 오케이? 근데 지금 어떤 구조가 돼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뭐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요거의 대칭이겠지. 축이 두 개 있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이 fx 원본 그래프 있잖아요. 이 fx 원본 그래프에 현재 축을 모르지만 fx의 원본 그래프의 축을 p라고 해볼게요. 여기 축 뭐라고 하자고? p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원점 대칭한 여기 축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p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 원본 그래프의 축을 내가 p라고 잡는다면 이거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의 축은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표에 대한 무슨 관계를 얻을 수 있냐면 x1이랑 x3을 더한 거 있죠. 얘는 2p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x1이랑 x2를 더한 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p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x1 더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0이 되는 결과가 얻어져요. 근데 나 조건에서 x1, x2, x3 더한 게 몇이래요?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x1이 몇이다? 이게 마3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저희가 마3이 나오는 순간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뭐냐면 이 x2 있죠? 이 x2는 여기에 대해서 얘를 대칭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를 대칭한 거는 이거 2배에서 얘 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대칭해야 되는 거에 2배에서 원래 좌표 뺀 게 대칭점이니까. 그럼 이 x3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뭐야? 대칭점이 p잖아. 그럼 2p 플러스면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 조건에 있는 그 다음 식에 넣어보자. 나 조건에 있는 그 다음 식에 넣어보면 2에 자 뭐에서 뭐 빼요? x2에서 x1 뺐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6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x3에서 x1을 빼면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럼 몇 p입니까? 4p죠? 그럼 마이너스 4p 플러스 12가 4p가 되니까 8p가 몇이다? 12가 되면서 p가 몇이에요?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게 p값이. p가 몇 나왔다고? 2분의 3. 그럼 x2하고 x3이 찾아졌지. 여기에 2분의 3 대입하면 뭐야? 0이에요. 공교롭게 딱 0이 돼버려. x2가 그럼 0 되네? 그럼 그래프 살짝 좀 옮겨서 요거 지워버리고 얘 그냥 이렇게 지난다고 하자. 여기가 이제 완전 x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0으로.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2분의 3 대입하면 여긴 몇이야? x3은 6이네. 이해돼요? p는 몇 나왔고 2분의 3 나왔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fx식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조금 나오긴 한 거거든요. 현재 그럼 fx는 최고차항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신 우리가 뭘 찾은 거예요? 축은 찾았습니다. 근데 꼭지점 좌표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게 잡아볼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되죠?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얘들아 수식으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사실 대칭성으로도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깔짝깔짝 이거 한 거 있죠. 여기가 무슨 공교롭게 딱 여기 맞았잖아. 여기가 원본 그래프 여기 아니라 위로 요 그래프에 여기 지금 얘를 원점 대칭해서 여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그냥 부호만 다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은 것도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이 돼야 돼? 3이겠지? 대칭성으로 그냥 여기가 그냥 3인 게 확인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6을 좀 이용할 거거든요. 빨리 이 식을 어떻게든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완벽하게 완성은 안 될걸. 왜? 그럴 거였으면 다 조건을 안 줬을걸. 다 조건이 분명히 이 A하고 B에 대해서 한 개의 힌트를 줄 거란 말이야. 나 조건까지로 완성이 안 된다니까. 그럼 다 조건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다 조건도 섞어볼게. 얘가 지금 내가 빨간색 그래프가 현재 지금 HX 그래프 아니에요? 여기 3 나온 거고 여기 몇이가 6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Y좌표가 뭐인 거? 음의 정수인 정수값의 개수가 아니라 점의 개수예요. 점의 개수야. 그게 공교롭게 딱 몇 개예요? 11개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하고 몇 번 만나겠어? 잤어? 어떻게 한 번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2번이죠. 마이너스 2하고도 몇 번? 2번. 그럼 공교롭게 딱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1, 마2, 마3, 마4, 마5랑 2번씩 만나고 얘랑 딱 한 번 만나면서 11번이 되겠지. 이해돼요? 아, 그럼 원본 그래프가 어디에 지나는 거야? 3, 몇? 마이너스 6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몇 콤마 몇 지난다? 3, 마이너스 6 지난다라는 걸로 뭔가 A, B 관계식 하나 뽑을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무슨 대칭시킨 거? 원점 대칭시킨 거.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여기 대입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뭐예요? 4분의 9a 플러스 b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분의 9a 플러스 b가 내가 x에 0 넣은 거니까 얘가 원본 그래프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저기 앞에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요 가로선이랑 원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요거죠. 그럼 내가 세운 저 a의 x 빼기 2a 2분의 3a 제곱 플러스 b에다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뭐 붙인 거? 마이너스 4분의 9a 빼기 b를 뭐 하면? 더하면 빼면. 더하면 빼면. 얘가 이 선이야. 돌아가시겠다. 빼야지. 는 같다고 놓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요 식에다가 얘를 뭐 하면 빼면 그게 해를 누구랑 누구를 가져야 돼? 마3이랑 6을 가져야 되겠지. 그걸로도 A, B 관계식이 하나 뽑힐 거라고. 얘랑 이제 그런 두 개로 연립하면 A하고 B가 풀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운 거냐면 fx와 gx, fx를 너희가 다 옮겨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가족권으로 해서 이제 교점 좌표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게 과연 원본 fx가 대충 어떻게 그려져야 이게 3개가 나오는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건 뭐 재작년 양지에서 나왔던 건데 뭐 모의고사 문제 있었으니까 뭐 찝어준 다음에 풀라고 한 거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변형도 했고요. 그럼 이제 완성을 했어. 다 완성했다고 쳐보자. fx식 완성했어.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 구하는 거야? h-2니까 여지점 아니에요? 그지? 여기 찾는 거는 원본 그래프에다가 1 대입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게 편할 겁니다. 또 gx식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원본 그래프에다가 1 대입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H4는 그냥 원본 f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4 대입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쉬운 문제 아니다 얘들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볼게요. 구 번 미리 풀어본 사람. 답 뭐 나와요? 아 그래요? 9번 풀어본 사람. 이게 어떤 도형을 싹 움직이면서 어떤 순간에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냐라는 이런 류의 문제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너희가 나중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내신서를 풀다 내신 어떤 책을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지금 이 문제는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 뭐 A로 돼 마이너스 A 뭐 A 0,A 마이너스 0,A는 A, B, C인데 3.5AB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책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문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O고 ABC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왼쪽이 A고 B고 C인데 이 통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뭘 이동하는 거야? 이 OAB 있죠? 이 OAB를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랑 겹치는 거 물어보는 거야? OCA랑 겹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OCA는 얘잖아. 그러니까 문제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요런 느낌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가 있겠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A를 좀 많이 이동해가지고 T값이 A까지 돼버리면 A를 넘어가는 순간 얘 A일 때 딱 이렇게 되겠네. A일 때. 예를 들면서 이때는 겹쳐지는 게 뭐예요? 얘가 되죠. 이러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밀리면 점점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문제에서 T값이 변화함에 따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지금 현재 지정을 한 건데 여기 이후부터 그냥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삼각형 모양 만들어질 때는 일단 어떤 때가 제일 큰 거? 이때가 제일 큰 거겠지. 왜?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밀리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럼 얘랑 내가 조금 전에 그렸던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은 이 정도로 됐을 때 요 모양이랑 이 넓이랑 비교를 할 텐데 이 삼각형일 때가 넓이가 최대일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냐면 너희가 이걸 가장 정말 T에 따른 구간에 T에 따른 범위로 해가지고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뭐 겹치는 넓이를 GT라고 한 다음에 뭐 T 범위가 0보다 크고 얘가 지금 뭐가 되기 전까지는 A가 되기 전까지는 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T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되기 전까지 2A가 되기 전까지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 범위에서는 이제 A에서 점점점 오른쪽으로 밀릴 때 삼각형 넓이가 그대로 줄어들잖아. 그럼 이쪽에서 최대값은 안 나오겠지. 일단 딱 A일 때 최대라고? 말이 안 돼요. 이쪽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물론 그걸 원래 수식으로 다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범위 나눠가지고 T가 A가 되기 전까지의 임의의 T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이때는 이런 넓이가 만들어지니까 이거에 관한 T에 관한 식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범위에서 이제
이게 좀 더 오른쪽으로 밀려가지고 요런 정도의 일반적인 모양이 됐어요. 요 넓이 식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식 t에 관한 식 나오고 여기 t에 관한 식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값을 찾는 문제인데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겹쳐지는 이런 게 문제가 어떤 도형이 분명히 도형 모양이 스위칭 됩니다. 지금 겹쳐지는 게 지금 이 모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이 모양도 있죠. 근데 이 모양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냥 닮음 도형으로 축소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닮음 도형이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 부분에서는 딱 이 모양의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들잖아. 그럼 만약에 이 삼각형 모양의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게 최대가 될 텐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물론 수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 이런 류의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이쪽에 있던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한 그림을 그렸을 때 t만큼 이동했을 때 그럼 t만큼 이동한 거 그냥 이 정도로 그려놔봐요. 요렇게. 그럼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죠. 그렇지 않아?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최대가 나와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식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편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얘하고 얘 빼는 게 편해요. 이 큰 삼각형에서 얘하고 얘 빼는 식이 편합니다. 왜냐면 큰 삼각형 넓이가 뭐야? 2분의 1 a제곱 아니에요? 한 변 길이가 a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얘가 내가 요만큼 길이가 t잖아요. 근데 대칭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절반 길이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t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 t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t에 제곱을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겠지.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길이 몇이에요? 오른쪽은 a 빼기 t잖아요. 그럼 빼기 2분의 1에 a 빼기 뭐의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해되니? 이게 넓이, 얘들 생각해봐. 우리한테 주어진 움직이는 단위가 t잖아요. t는 어쩌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값에 관한 식이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t를 분명히 제곱한 식이 나올 거예요. 넓이라는 거는 길이와 길이의 곱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지? 그러면 제곱식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얘가 몇 차식이 나온다. 넓이식이. 몇 차식 나온다? 2차식 나온다. 오케이? 그럼 2차식이 나오는 부분에서 최대값이 찍히겠지. 경계선에서는 찍히지 않는다니까. 이 모양에서 삼각형으로 모양이 딱 스위치는 이 점에서 절대 최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전개한 다음에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분명히 t 값이 지금 0부터 2a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0부터 2a 사이에 있는 값이 꼭지점 값이 나옵니다. 위로 볼록이 나오면서. 그럼 그거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얘들아 내가 이런 문제도 본 적이 있어. 너희도 나중에 보겠지만 봐봐. 나중에 기출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나옵니다. 자,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는 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니까. 그럼 처음에는 겹쳐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처음엔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 묻잖아. 아이씨. 퍽치기 하네. 씨. 묻잖아. 이씨. 여기 아니야? 그럼 초반에는 계속 뭐야?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넘어가면 살짝 과도기를 넘어간 느낌?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게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나오죠? 그죠? 얘들아, 이런 모양일 때 최대 나와. 이런 모양일 때 최대 나온다니까. 야들아, 생각해봐. 이게 이제 좀 더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아이씨, 좀 더 움직여 생각해봐. 그럼 얘가 방금 내가 요거하고 지금 이쪽에서 이제 요거 지금 올리는 거였는데 얘가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얘는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버리나? 그럼 겹치는 게 없고 한 요 정도까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온 거야? 한 요 정도까지 온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럼 얘도 지금 겹치는 부분 어디야? 이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얘가 탕탕 이동하면 그냥 선분이 겹치면서 겹치는 게 없겠지. 그지? 그럼 이런 모양상에서 야 정사각형보다 얘가 충분히 커 보여. 내가 봐도 아무리 봐 이거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걸로 해서 최대값 뭐 찾는 문제도 있다고. 그냥 하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이 된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려면 얘들아 봐봐. 얘랑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면 머리 깨져요. 얘랑 얘가 그냥 똑같이 D, T 이렇게 움직이면 상관없어.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T만큼 움직일 때 얘는 2T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그러지잖아. 그럼 그때 겹쳐지는 부분이 어떤 모양이 나오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그냥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걸 이미 모의고사나 내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작정하고 문제 틀리게 하고 어렵게 하려면은 한쪽은 T만큼 움직이고 하나는 2T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것도 내가 풀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쳤을 때 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시간 내에 너무 풀기 쉽겠다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서울 강남 학군 쪽에서는 전부 다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돼요. 세종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내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통상 자 풀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막 만든다? 라는 구조까지는 아직 안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세종지는. 그냥 문제 자체를 좀 약간 모의고사 문제를 따서 내신에 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너희 지금 뭐 내가 서울권 기출 풀어도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저분하잖아 굉장히 문제가.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연습을 해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아까 도담 거랑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양지에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낸 겁니다. 신기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작년 종촌 문제입니다. 이거 딱 나온 순간 아싸 개땡큐 하고 풀면 되겠죠? 이거 그림 이거 글 다 읽을 필요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저 원점 잡고 저거 45도니까 직선 OM, 직선 M 있죠. 저거 그냥 Y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출발 지점 있죠. 제 4,2라고 생각한 다음에 YX에 대칭한 지점 찾고 그 다음에 밑에 X축으로 L을 X축 잡은 다음에 밑에 대칭한 점 한 다음에 그걸 찍 이어버린 게 이제 최단거리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대신 그게 아니야. 그렇게 최단거리로 갈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칭시킨 점이랑 대칭시킨 점 해가지고 그걸로 직방을 세운 다음에 YX와의 교점이랑 X절편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길이 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전절편 찾은 다음에. 알겠죠? 맞니? 자, 다음 12번 볼게요. 요게 조금 껄끄럽긴 하거든요. 뭐 사실 껄끄럽기보다는 지금 너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 줬죠. A 0,4, B 마이너스 2,0, C 2,0 준 다음에 얘가 fx, y가 아니다. 문제 잘 읽어봐요. fx 플러스 3, 2 빼기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저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fx, y는 따로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fx, y를 무슨 대칭시켜버린 다음에 x축 대칭시켜버린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3만큼 그 다음에 위로 얼만큼 이만큼 올려서 얘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옮기고 3칸 옮기고 아래로 몇 칸, 2칸 내린 다음에 뒤집은 게 원래 fx, y라는 그래프예요. 이해돼요? 얘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삼각형 ABC 있지?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반대로 거꾸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에 아래로 몇 칸? 2칸 내린 거를 뒤집은 거. 이해돼요? 그게 fx, y인데 그거를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위로 몇 칸? 4칸으로 움직인 fx, fx 빼기 5, y 빼기 4는 0을 구해야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빨리 할게요. 여기가 b고 이게 되겠죠? 자, 얘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 4, 2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3칸이니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몇 칸 내려요? 2칸 내리니까 얘가 1로 오고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x축에 대해 대칭에 뒤집겠죠? 그럼 뒤집으면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돼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위로 몇 칸? 4칸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점 좌표가 현재 몇 콤마 몇입니까? 1,2죠. 그럼 1,1을 오른쪽으로 몇 칸? 5칸. 그럼 6. 위로 몇 칸? 4칸. 6,6이 돼버리네. 이 점 좌표가 뭐가 된다고? 6,6 됩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까지 왔겠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된 거죠. 이해돼요? 여기가 몇 콤마면? 6,6. 여기는 그러면 10,6이겠네. 여기는 몇 콤마 몇이에요? 8,2겠죠. 여기 찾는 데까지가 이제 빨리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삼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Q라고 했어요.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지? 요 위로 움직이는 게 점 Q입니다. 근데 BQ 길이 값이 뭐가 되게 하는? 정수. 여기가 B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이제 다 거슬리니까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다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까지의 거리가 몇이 되는? 정수가 되는 그 정수값 구하는 것도 아니야. 뭐 찾는 거야? 개수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요. 이제 여기서 하는 순간 아이씨 이게 좀 떠오르긴 해야 돼.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일단 얘가 마이 콤마 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에다가 뭐 내린 거? 얘가 수선 내린 거 있죠. 이 수선 길이가 아마 제일 짧은 길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가 제일 짧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길이도 찾아야 되냐면 요 길이도 찾아야 돼요. 요 길이가 딱 정수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가로 길이 몇이에요? 8이죠. 세로 길이 몇이에요? 6이죠. 몇이에요? 대각 길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왔을 때 10으로 한 개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의 길이도 구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길이도 구해야 돼. 여기 8이니까 여기 길이 몇이에요? 10. 여기는 2죠? 그럼 얘는 딱 정수는 아니겠네. 그지? 대신 이제 이게 멀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찍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왔다가 여기로 가는 건 점점 멀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이 구해야 돼? 여기 길이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여기인데 요 길이 구해서 이거보다 지금 점점 커질 때 여기는 10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인지 일단 찾는 게 관건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0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올 거고 여기도 그럼 이렇게 이동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같은 정수가 나오겠지. 같은 정수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거 점개수를 세줘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12번 같은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풀어봤어.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이런 문제 보고 꼭 이런다니까? 아, 이거 풀 줄 아는 건데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래.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야, 12번. 시간 부족해서 못 푼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원래 이런 문제 내신에 내야 되는 거야. 내신 문제 얘들아,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8번 같은 문제 내신에 내면 안 돼. 야, 8번 같은 문제 내신에 내는 거는 그래, 학교 프린트해서 이거 낸다고 아예 선정해주고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내는 건 상관없어.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12번 같은 문제가 훨씬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빠른 해석과 많은 연습.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헷갈리고 여기도 찾아야 되고 여기 찾고 여기 찾고 여기 찾고 해가지고 천천히 세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훨씬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자, 얘도 지금 그 fx, y에 대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낸 거죠. 근데 이제 fx, y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gx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둘이 지금 같은 도형인 건 알겠죠? 그지?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이거 해봐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f-x 플러스 1, f-1 플러스 2. 일단은 무슨 대칭 시켜버리고 얘를 원점 대칭을 시켜버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두 칸 이동한 게 쟤랑 겹치는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 해보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건 내가 뭐 따로 뭐 알려줄 그런 것도 없고 전부 다 지금 뭐 그래도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점 대칭한 다음에 이동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 시킨 다음에 이게 이동에 대해서는 이제 딱 겹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아마 되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대칭 이동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똑같잖아.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고 이제 평행 이동으로 겹쳐지는 거 찾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골라지면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억이 맞아. 그럼 니은, 디귿 체크 타고 있으면 바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바로 뭘로 가야 돼? 리을, 미음으로 가는 거죠. 아, 저는요. 이걸 다 확인하고 싶어서요. 넌 계속 그래라. 평소에는 그게 맞아. 평소에는. 시험 때는 아니죠. 이제 리을, 미음을 판단해야겠죠.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일단 yx에 대한 대칭에다가 또 원점 대칭까지 시킨 게 있네요. 그죠? yx에 대한 대칭을 시키고 원점 대칭한 다음에 이제 리을이나 미음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되는 게 나오면 되겠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일단 고정점이 어딘지 좀 봅시다. 0,1, 0,2, 0,4 딱 찍고요. 근데 얘가 y는 x 선상 위에 있는 p랑 q. 근데 b는 또 고정이잖아요, 얘들아. 그죠? 근데 얘가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더하기 BQ 길이 더하기 QC 길이의 값이 최소가 되어가는 두 점 PQ에 대하여 이게 PQ 찾는 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어디를 대칭시켜버리면 돼요? B 있죠? B좌표를 YNX에 딱 대칭을 시켜버리면 몇 코마 몇을 찍혀요? 2,0에 찍히겠죠? 그러면은 그 2,0 찍혔을 때 A하고 2,0 연결한 선 있죠? 그거랑 2,0이랑 저 C까지 연결한 그 선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는 게 제일 최단 거리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P하고 Q좌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직방 세우고 직방 세워가지고 YNX와 교점 찾으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어렵지. 내가 그럼 P하고 Q좌표를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삼각형 B, P, Q에 내접하는 뭐 찾는 거야? 원의 반지름 길이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좀만 펜만 대고 풀면은 금방 풀립니다. P좌표가 3분의 2, 3분의 2 나와요. Q좌표는 3분의 4, 3분의 4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3분의 2, 3분의 2랑 3분의 4, 3분의 4 나와요. B좌표는 0,2고요. 일단 그렇게 찍힐 텐데 어쨌든 뭐 찾아야 된다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 찾아야 되잖아요. 내접하는 원의 반지 길이 어떻게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세변 길이를 만들자. 그러니까 세변 길이를 알게 되면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걸로 가자. 뭐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어차피 세점좌표 아니까 삼각형 넓이 알 수 있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게 어쨌든 그냥 내저번에 그냥 반지름 길이 찾아고 했으니까 아마 방금 한결이가 얘기한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왜냐면 반지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내저번에 중심 찾으라고 하면 내심 공식 쓰는 게 편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저번에 반지름이면 어차피 얘들아 우리가 이거 내심좌표로 풀려면 내심좌표 공식 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X1 더하기 BX. 지금 내심좌표 공식 모르는 사람. 아니, 모르면 적어주려고. 알아요? 그럼 나 지금 그냥 빈 종이 준 다음에 못 적으면 빠따한데. 다 안다고 했다. 뭐야? 여기 봐. 모르지? 뭐야? 뭐 ASMR이에요? 크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씨. 삼각형의 세변기를 구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A 변에 마주보는 점의 x좌표 AX1, BX2, CX3 이렇게 Y좌표도 똑같죠. 세변 길이 더한다면 어차피 그러니까 내심좌표 공식을 쓰려면 어차피 세변 길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근데 어차피 세변 길이 찾을 바엔 찾은 바에 그냥 뭘로 하는 게 나아.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하는 게 낫지. 굳이 좌표 찾으려면 또 좌표와 좌표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보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심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공식이 나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평행이동 대시동 마무리할게요. 그 수업 종료되면 내가 또 3시에 또 수업이 바로 있어가지고 내가 수업 맨 마지막 끝나가면 모음집이랑 정답으로 돼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인쇄해서 새 걸로 준다고 했죠. 그거는 학원 방학 끝나고 배포할게요. 아닌가? 그냥 방학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줄까요? 그러면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수업을 한 55분쯤에 끝내고 파박 내가 인쇄를 걸어서 줘야 되니까. 잠깐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주말에 수업이 없죠, 우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형종합 봅시다. 자, 도형종합이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도형종합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특정 단원만 딱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색깔 뭐 섞인 느낌이라서 좀 그런 건데 너희가 좀 나는 여기서 요 단에서 너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7번이랑 14번이랑 21번을 한번 좀 비교해 봐요.
사실상 뭐 7번하고 14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 같지 않아요? 알려주는 것만 조금 다르고. 그쵸? 그리고 21번 구조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좋긴 합니다. 많이 헤매는 문제라서. 그래서 요건 좀 너희가 주의 있게 보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그냥 몇 문제 정도만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니면은 어차피 이 문제들은 우리가 본반 시간에 또 풀 거예요. 각자 본반에서 다 풀 겁니다, 이거는. 풀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4x 플러스 10y 플러스 70은 0에 위에 두 점 a, b랑 c, d에 대하여 a 더하기 c 플러스 4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a랑 c는 x좌표고 b랑 d도 x좌표거든요. 그렇죠?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얘를 그냥 우리가 뭘로 봐주는 게 좋아? a 빼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몇? 4 분의 b 빼기 마이너스 d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쩌면 a, b랑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빼기 4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얘가 대체 어떤 원위로 움직인 건지 체크하면 되죠. 그지? 얘는 일단 무슨 대칭 시킨 다음에 원래 원을 무슨 대칭 시킨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킨 다음에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왼쪽으로 얼만큼 4만큼 왼쪽으로 얼만큼 4만큼 이해돼요? 그 두 개의 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죠. 그럼 이제 분명히 원이 어긋나 있을 거 아니야. 원이 어긋나는 순간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는 공통 내접선이랑 공통 외접선이겠죠. 공통 내접선 두 개를 찾는 거겠죠, 기울기. 이해돼요? 빨리 표준형 바꿔야지. 표준형 바꿔주면 중심좌표가 일단 몇이야? 뭐 마 7, 마 5예요? 그러면은 얘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 구조인지만 빨리 해석을 해보면 뭐 마 7, 마 5 한 이쯤에서 뭐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원점 대시키면은 7, 5에다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왼쪽으로 얼만큼 4만큼 이동하면 뭐 원의 반지름 길이 뭐 계산 안 했지만 뭐 안 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원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원과 이 원을 움직이는 기울기의 가장 큰 값은 이거고 가장 최소 값은 이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빨리 뭐 해라. 두 원의 중심에 중점 찾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를 m 잡은 다음에 직방 세워버린 다음에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그러면 이 두 개 기울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푸는 게 가장 빨라요. 알겠죠? 슬슬 보이죠?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너희가 지금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보여야 되고 너희가 도형 파트 잘하려면 어려운 킬러뿐만 아니라 중상 난이도 문제도 안 막힘없이 푹푹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5년 고음 보겠습니다. 2,3이랑 2,-6이 중심이고 반증기 6자리인 위의 점 x에 대하여 AX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C1. C1도 원이겠네요. 자체 반식으로 구하면 C1 좌표 나올 겁니다. C1이고 두 점 1,2랑 마이너스과 마3과 1,1이 중심이고 반증이 3자리인 길이 원 Y에 대하여 삼각형 BCY의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을 C2라고 하자. 자취반응식 문제네, 전부 다. 내가 이런 류의 자취반응식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을 A, B라고 잡고 내가 찾아야 되는 자취점을 뭐라고 잡는다? X, Y라고 잡은 다음에 그 둘의 관계식을 정리한 다음에 주어를 A는 B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그냥 정리하라고 했죠. 그거 딱 두 개 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취가. 근데 아마도 둘 다 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이.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C1, C2의 두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사각형 POQR? POQR이 어디야? 각각의 교점이 PQ고 R이 어디예요, R? R좌표는 그냥 A 맨 마지막에 적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R좌표는 맨 마지막에 2,1라고 고정으로 따라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자취식을 구해야 돼요.
다시 구해서 일단 원이 된다는 확신이 되면은 두 원의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원점하고 이렇게 되니까 넓이 물어보는 거면은 거리 찾아야 되네. 원에서 원 빼인식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랑 거기서 2,0까지의 거리 해가지고 높이 두 개 찾은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현기도 찾아야 되네. 그죠? 할 게 많네요. 객관식 아마 맨 마지막이나 그 전거 문제였을 걸로 기억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하기 싫은 문제네요. 근데 여기서 막 꼼수 부려가지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빨리 자취 해가지고 시원 자취랑 시투 자취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3번 보겠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 빼기 6의 그래프. 얘는 지금 앞쪽에 그냥 대놓고 표준형이네요. x 빼기 k의 제곱 빼기 6이니까 k,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죠. 맞니? k,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고 y는 3은 꼭지점보다 한참 위에 있는 양수 y 가로선이니까 두 번 만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그 a하고 b는 당연히 k에서 k라는 세로선의 대칭일 거고 근데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n,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n 플러스 m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이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k가 고정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마 금방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아 이게 2차 함수고 돼 있고 얘가 만약에 k가 0이라면요 얘들아 0,1, 2, 3, 4, 5, 6 여기가 꼭지점이 돼버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y는 3이라는 선은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러잖아.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이 되면서 높이가 몇이 되니까 9죠. 그러면은 3칸에 여기까지 되는 거죠. 최고치 한계수 1이잖아. 한 칸, 두 칸, 하나, 둘, 셋, 넷, 3칸에 9칸. 이렇게 지나면서 만약에 내가 K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3일 거고 여기는 마3에서 관통했구나. 그죠? 생각보다 이게 그냥 금방 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일단 이게 지금 내가 K가 0일 때 한 거예요. K가 0일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차피 K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K가 그냥 좌우로만 움직이는 걸 해당하니까 그럼 A, B 길이는 일단 몇이에요? 6으로 고정이잖아. 근데 지금 무슨 삼각형이 A, O, B 아니에요? 그럼 A, O, B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은 이등변이 돼야 안 돼? 돼요. OA랑 OB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되잖아. K가 0일 때도 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 어차피 AB 길이는 몇으로 유지라고요? 6으로 고정이잖아. 근데 어떤 길이가 늘어나요? 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 약간 나중에 이런 삼각형도 만들어지겠지. 얘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6으로 길어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걸 하다 보면 어디랑 어디 길이가 같아질 때가 나올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딱 가운데 있을 때가 여기가 지금 몇이라고요? 6이고 3이고 얘가 3루트 2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겠어 언젠가 또 이등변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늘어가면서 여기도 늘어나잖아요.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 일단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늘어나고 얘가 좁아지면서 언젠가 요런 게 먼저 나와요. 언젠가 요런 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되는 거? 6 되는 거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러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더 치우쳐서 넘어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5A가의 길이가 몇이 되는 경우? 여기가 6이 돼버리면 여기도 몇이 돼요? 6이 되고 이것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K가 0일 때 하나 나왔죠.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치워질 때 또 하나 나왔지? 이때도 뭐 나왔어? 하나 나왔지.
근데 왼쪽에도 하나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K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이때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몇이라고 했어요? N이라고 했나요? 그럼 N은 일단 몇이 돼야 될까요? N은 5겠죠. 5개. 이해되니? 그러면서 이제 N, 그 다음 그때 중에서 K의 최대값. K가 지금 어쨌든 축이니까 양수일수록 좋은 거지. 오른쪽 이동이니까. 그럼 내가 K가 최대가 될 때는 무슨 길이와 무슨 길이가 같게 해주는 거야? 5의 길이가 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6 되게 해주는 거지. 현재 이제 그래프가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될 때야? 이렇게 되고 있을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왼쪽에 있는 이좌표 있죠? 이좌표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 되게 한다? 6이 되게 한다. 이거 푸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큼 빨리 해석하냐의 싸움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개수를 5개라고 판단 못 내는 경우가 애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돼? 5개 맞아? 확실해? 진짜로? 맞아요. 요새 한균이한테 내 계속 이러니까 한균 막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계속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또 나한테 또 저러네 막 이러면서 막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씨 맞지? 내가 예전에 다른 수업할 때도 그냥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본 게 아니라 야 너 솔직히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선생님 욕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나 그때 순간 찐으로 놀라가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진짜 그랬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얘도 당할까 봐 그랬어? 이랬는데 그때 진짜 놀랬네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길래 죽일 수도 없고 씨. 자 4번 봅시다. 자 이거는 작년 두루 문제네요. 자 삼각형 A 각도 ACB가 90도 C각도가 90도인 삼각형이고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A좌표는 마이너스 5,0 좋네요. 그죠? 근데 이제 각도 C가 90도가 돼야 되는 거고 B, C가 원 위에 있다. 얘들아 이 말이 C가 90도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B가 고정좌표 아닐까요? 이 세 점 ABC가 중심이 0,1고 반지름 길이 5짜리 원에 있는 건데 각도 C가 C 부분의 각도가 90도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AB가 지름이 되고 C가 어디 찍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B는 몇 콤마 몇일까? 5,0이겠지. 아 그렇구나 라고 빨리 생각이 들면 돼. 그리고 C는 어디에 찍어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랑 겹치지만 않으면 90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A, B랑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화가 PQ라고 했을 때 직선 PQ가 어디에 지나요? 원점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A, B랑 B, C를 같은 내분점으로 M 대 N으로 딱 내분한 데를 딱딱 찍은 다음에 연결했더니 원점을 지난대요. 그 다음에 직선 PQ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만나는 두 점 중 3, 4면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OAD 넓이는 2분의 15다. 직선 AC 방정식은 이거는 빨리 M 대 N이 대체 저게 어떻게 하면 원점을 지날까를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느낌이 중점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안 보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이제 잘 놓치기는 하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잖아요. C는 그냥 아무데나 찍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A, B를 M 대 N 만약에 뭐 M 대 N이 M 대 N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M 대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원점 안 지나잖아요. 맞아요? A, B, B, C 맞나? 그죠? 이게 어쨌든 직각삼각형에서 각각의 점을 잇는 선분이 하필 어디 지난다고? 여기 지나야 되잖아. 근데 원점이 이미 A, B 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될 수밖에 없지. 중점하고 여기 중점 찍어서 이렇게 너희가 이거 잘 안 보여요. 이거. 오케이? 중점 찍어가지고 그러면 1대1인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내분점이 각각 PQ가 원점하고 여기 Q가 되겠네요. 여기가 찍히는 거겠네. PQ.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문제 선한 대로 쭉 그린 다음에 문제 풀어주면 뭐 큰 무리 없이 풀릴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건. 일단 여기가 1대1 된다는 것만 빨리 알아차리면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지금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거고요. 뭐 남아있는 문제는 추후에 또 풀기도 할 거고 내가 시간이 되면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너희가 복습 위주로 일단 먼저 하세요. 그죠? 우리가 1강, 2강, 3강 상하에서 풀었던 거를 꼼꼼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각 본반에서 이제 방학 끝나고 하면 다시 당연히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 그때 기출문제 풀 때 이거 풀어봤었지. 이런 문제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지. 이런 접근으로 풀면 빨리 풀리지가 연습이 되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복습을 해야 근데 그게 보입니다. 알겠죠? 잠깐 대기할게요. 잠깐 있어요.